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등식의 필수 개념을 먼저 배워볼 거야. 필수 개념을 배워볼 건데 우리가 1번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표현법들을 먼저 배워볼 건데 이건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처음 배울 때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x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건데 x를 기준으로 표현할 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말로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문구는 그냥 x가 b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가 b보다 뭐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같거나 작다도 같은 말인데 보통은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 바꿔서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얘는 세 번째는 x가 b보다 크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네 번째가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같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때 여기에서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하냐면 작거나 같대. 그럼 뭐는 아니야? 자,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비교를 해요. 크다, 같다, 작다. 근데 얘는 작거나 같대. 그럼 뭐는 안 돼? 그래, 크지 않다라는 표현도 써요. x는 b보다 크지 않다라고도 해요. 같은 느낌으로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을 x는 b보다 작지 않다라고 하죠. 네,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을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서 반드시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할 거야. 이렇게 길게 쓰기 싫어서 간추려서 쓸 건데 뭐를 쓰게 되냐면 x가 b보다 작다는 거는 b가 포함이 되니 안 되니? 포함이 안 되지. 포함이 안 될 때는 우리가 x는 b 미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x는 b 미만이다. 자, 거의 같은 경우인데 등호가 들어가서 x가 b보다 작거나 같아일 때는 미만이 아니라 이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x는 b 이하이다 라고 쓰고요. x가 b보다 크다. 등호가 안 들어갔죠. 등호가 안 들어간 경우에는 x는 b 초과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x는 b 이상이다 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가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야. 크다의 반대는 세 가지. 크다, 작다, 같다 중에 크다의 반대는 크다가 아닌 나머지 두 개를 합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하와 초과가 반대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미만과 이상이 서로 반대인 관계가 됩니다. 이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이거는 고1 때도 나오긴 한데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고1 2학기 집합 파트 혹은 명제 파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을 수직선에 표시를 할 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수직선의 표현법이 미만일 경우에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있는 것보다 양이 많겠니 적겠니? 적겠지. 그래서 좀 비었어. 작거나 같다보다는 작다가 좀 더 비었단 말이야. 그래서 작거나 같다는 완전히 닫힐해서 검은색 점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냥 작다는 비었어. 동그라미로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다도 크거나 같다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비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는 점일 거고 크다는
동그라미만 되는 거예요. 즉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 거고 등호가 들어간 경우는 까만색 점을 칠해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때 수직선의 표현을 할 때는 선을 쭉 그어주고요. 선을 좀 이쁘게 그쳐. 선을 쭉 그어주고 우리가 기준이 B예요. B. B를 기준으로 B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B를 포함하니까 점, B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B를 포함하니까 점을 색칠을 해주고 막대기가 위로 일단 올라와요. 그 상황에서 X가 B보다 작다는 거는 작다잖아, 작다. 작다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으로 화살표를 칠해주고 그 다음 해당 영역을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X가 B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도 똑같이 어쨌든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화살표를 해주고 색칠을 해주면 돼요. 작거나 같다와 작다의 차이는 B자리에 동그라미냐 검은색 점이냐 라고 이걸로 구분을 합니다. 동그라미면은 B가 포함이 안 돼서 작다는 거고 검은색 점이면 등호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크다도 마찬가지예요. 크다는 오른쪽으로 가주면 되고요. 그때 해당 영역을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색칠을 해주면 돼요. 이때 크거나 같다는 같다가 있으니까 검은색 점이었던 거고요. 크다는 등호가 없으니까 하얀색 동그라미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등식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X라는 애가 하나 있고 Y가 크거나 같고 C보다 크거나 같은 Y가 D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등식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사층 연산을 한번 해볼 거야. 이것도 놀랍게도 우리가 중2 때 배웠어요. 근데 모든 학생이 다 배우진 않았고 얘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센 정도는 풀어야 나와요. 만약에 센마저도 안 풀었다면은 못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과서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한 문제 나오고 말아가지고 애들의 기억 속에 별로 없어. 학교 시험도 이 동네는 잘 안 내는 편이고 그래서 중2 때 그냥 좀 즐겁게 보냈던 친구는 패스가 돼요. 그리고 고1이 돼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등부 때 만약에 심화까지 완전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 봅시다. 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 더 할 거야. 그러면 작은 애들끼리 더하는 게 작겠니? 큰 애들끼리 더하는 게 작겠니? 작은 애들끼리 더해야 작겠죠. 그래서 이 X 중에서 제일 작은 애랑 Y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더한 게 최소가 되고요. X한테서 제일 큰 애랑 Y한테서 제일 큰 애를 더한 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빼기를 했을 때는 단순하게 크다 작다로만 생각을 할 거야. 큰 애한테서 작은 애를 빼는 게 크겠니? 아니면 작은 애에서 큰 애를 빼는 게 크겠니? 아니면 큰 거에서 큰 거를 뺀 게 크겠니? 그게 제일 크지. 그럼 봐봐. X한테서 Y를 빼니까 X한테서 제일 큰 애한테서 Y한테서 제일 작은 애를 빼야지 제일 클 거라고요. 반대 경우에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가장 작은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는요.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돼버리고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묘한 성질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단순히 크다 작다 개념으로만 곱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곱할 수 있는 걸 다 곱해줄 건데 X한테서 제일 작은 숫자인 A와 Y랑 곱해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X한테서 제일 큰 숫자였던 B와 Y에서 제일 작은 숫자인 C, 제일 큰 숫자인 D를 곱해줄 거예요. 이거 4개를 써준 다음에 이 중에 제일 작은 수를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크거나 같다 XY, 제일 큰 수를 오른쪽에다 배치하고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A가 음수인 상태에서
C도 음수였으면 제일 작은 것끼리 곱했지만 0보다 크고요. 작은 거와 큰 걸 곱했지만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야. 부호가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숫자에 표시된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것끼리 크로스로 곱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수를 크다 자리에 놓고요. 제일 작은 수를 작다 자리에 놓는 겁니다. 알겠죠? 나눗셈도 똑같아요. 나눗셈도 똑같이 음수분의 음수라고 표현을 하면 양수로 바뀌었었고 양수분의 음수였을 때는 음수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즉 얘도 부호를 우리가 단순히 미지수로 놨을 때는 판가름이 안 나요. 즉 x 자리에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y 자리에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d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c분의 a, d분의 a, c분의 b, d분의 b를 모두 4개를 모두 다 구해주고서 얘네들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를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왼쪽에다 놓고요. 제일 큰 수를 오른쪽에 놓습니다. 이때 C, D가 분모에 깔린 이유는 Y가 분모에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X분의 Y였다면 우리 분모 자리에는 A랑 B 자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파벳이 분자에 있나 분모에 있나도 잘 봐줘야 돼요. 이걸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서 틀리는 문제 많이 냅니다. 알겠죠? 3번 문제를 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고요. 중2 심화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아차 하면 틀리는 문제. 자, 형식은 다 똑같아.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다 똑같죠? 근데 뭐만 차이가 나냐면 이 앞에 있는 문구가 차이 나요. 2차 부등식인지 1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자고.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가장 큰 차수가 2차 항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차수가 2차 항이라는 얘기여서 2차 항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즉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해서 2차 항이 AX제곱이기 때문에 AX제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즉 A가 0이면 안 된다는 필수 전제 조건을 가지게 돼요. BC는 있든 없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의미로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최고 차수가 1차 항이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식이지만 우리가 2차 항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가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1차 항은 0이면 안 돼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즉 이때는 A가 반드시 0이어야 되고요. B가 0이면 안 됩니다. 알겠니? 자, 마지막으로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이때는 최고차 항이 뭐든지 상관이 없어. 최고차수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최고차수가 2차항일 수도 있고 1차항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알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최고차항이 2차일 때라고 해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A가 0이 아니다를 먼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최고차항이 1차일 때라고 해서
두 번째 1차 부등식에 썼던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최고차항이 상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X랑 X제곱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를 각각 다 구한 다음에 합쳐줘야 돼요. 그게 답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너네들을 헷갈리게 내려면 어떻게 배치를 하게 되냐면 부등식 문제를 2차 부등식으로 먼저 물어보고서 중간에 1차 부등식도 물어봐. 근데 갑자기 그냥 부등식을 내요. 그럼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다 그냥 틀려요. 그것도 심지어 2차식을 주고서 부등식이라고 내면은 맞출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1차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그냥 부등식이냐. 이 말에 따라서 개수의 조건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으로 기본 연립부등식이라는 걸 한번 풀어보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똑같이 계산을 했었어. 근데 딱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였냐면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을 해주면 돼. 나머지는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 있는 x-3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아이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을 이항을 해주면 되고요. 밑에 있는 2x 더하기 1이 5보다 크다는 것도 1을 먼저 이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립부등식이 x는 4보다 작거나 같고 2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방정식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x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2x 플러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구나. 2x가 4보다 크다라는 애는 양쪽을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돼.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수직선의 부등식을 표현을 해볼 거야. 우선 위에 있는 식을 먼저 표현을 해주면 4가 있고 등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지. 그래서 검은색 점을 칠해줘요. 그리고 작다니까 왼쪽 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색칠이 이렇게 4보다 작은 부분에 색칠이 될 거야. 그리고 2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2가 있고 이 부분은 등호가 없으니까 하얀색으로 칠하게 되겠죠. 꼭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색칠을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우리가 이 연립이라는 의미를 봐야 되는데 연립은 중복되는 구역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연립은 겹치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여서 지금 현재 겹치는 부분은 2에서 4까지만 겹치게 되겠죠. 즉 이쪽 부분을 x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 x가 지금 4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큰데 4에는 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등호를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웁니다. 기말고사 때 배우나? 기말고사 때 배우겠네요. 기말고사 때 배우게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밑에 문제를 풀면요. 1차 부등식이 좀 잘 될 때 절대값을 넣어서 푸는데요. 절대값을 푸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가지는 x의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고요. 한 가지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풀이랑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 숙지하고 있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우선 x의 범위를 나눈 건데 방정식을 풀 때 x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자고 했었냐면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수직선에 표시해서 범위를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수직선이 쭉 있고 절대값이 0이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2여야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과 큰 부분으로 나눈다고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합니다.
이때 절대값이 양수가 나오는 부분한테만 등호를 붙여주는 건데, 만약에 헷갈리면은 등호를 다 붙여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제 절대값 x 플러스 2가 3보다 큰 상태에서 음수가 나오니까 절대값 부분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고,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그 상태로 마이너스 x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라고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오른쪽으로 이항가면서 플러스 x로 바뀐 거죠. 부등호 그대로 있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걸 얻었고요. 원래 전제 조건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그럼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따라서 이때 나오는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일 때를 볼 건데, 쏘리, 문제 잘못 풀었네. 0이 아니라 3이죠. 그쵸? 그럼 x를 이항해주면 x 플러스 3이지? 자, 이 상태로 3만 다시 왼쪽으로 이항을 해주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은 x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제 조건이랑 답이 모양이 다르잖아. 이럴 때는 아까 옆에서 해줬던 것처럼 수직선의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를 표시를 해주고 겹치는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답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값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일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양수가 나와서요. 앞에가 그냥 플러스가 되고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지금 범위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수직선을 나타내 보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서 겹치는 부분이 1보다 큰 x만 나오게 되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이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였기 때문에 또는은 더하기라고 얘기를 했었어. 예전에 더하기라고 얘기했었어. 또는은 합쳐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절대값의 정의를 쓸 때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만 쓰는 거야. 그 이외의 경우일 땐 답풀이 1번으로만 풀어야 돼요. 답풀이 1번으로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볼 건데 어떻게 푸냐면, 일단 절대값의 정의 자체가 수직선에서 x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였어. 떨어진 거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x라는 애가 이 0으로부터 x라는 애가 우선 3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쪽 부분이 플러스 3일 거고 왼쪽에서 나온 부분이 마이너스 3일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절대값은 떨어진 거리인데 그 거리가 3보다 크다는 얘기니 작다는 얘기니? 크다는 얘기니까 3보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가깝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3보다 멀리 이렇게 밖으로 나갈 거니까 이쪽 영역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 플러스 2라는 애가 3보다 크다는 얘기고 x 플러스 2라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이걸 x로 정리해내니까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 자체에 등호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등호 추가 안 해주고 그대로 답으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1보다 크다라고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유형풀이도 외워놓으면 너네가 훨씬 빠르고 쉽게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는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지가 않고요. 쪼개져 있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아까 했던 방식대로 수직선에 절대값이 0이 되는 값들을 다 대입을 하고 구역을 나눠서 일일이 노가다를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수직선을 그리고요. 거기에 절대값이 0이 되는 값들을 대입을 할 겁니다. 어떤 값들이 있었냐면 지금 절대값 x가 0이 되려면 x가 0이어야 되고 절대값 x-3이 0이려면 x가 3이어야 되죠. 자, 요렇게 수직선에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표시해서 x의 범위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0과 3에 의해서 이 수직선은 세 가지 영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거죠. 첫 번째, x라는 친구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3 빼기 3이 5보다 작다라는 녀석을 봤을 때 지금 절대값 x는 음수가 나올 거고요. x-3도 음수가 나와요.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씩 더 써주게 되겠죠. 가로를 이제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5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음수를 곱하면 뭐가 바뀐다고? 부등호가 바뀌어요. 부호는 당연한 거죠. 따라서 x-1일 때 부등호가 바뀌어서 x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나왔던 전제 조건과 지금 현재 상태가 다르니까 수직선을 그려봐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겹쳐지는 지금 부분을 봐야 되니까 이때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범위를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범위를 한번 해볼 건데 x가 이번에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등호 넣는 기준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등호 다 넣으면 된다 그랬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절대값을 봤을 때 x 부분은 양수가 나오고 x-3 부분은 음수가 나올 거야. 즉 앞에 플러스를 한 번 더 써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써준다고요. 그래서 가로를 풀어주면요. x-x 플러스 3이고 5라고 나오게 돼요. 5보다 크죠. 자, 여기 잘 봐봐. 미지수가 있어 없어? 없고 말이 되죠. 그런 경우엔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어. 즉 모든 실수랑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3보다 크거나 같은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는 절대값이 모두 양수로 나오게 돼서 앞에 플러스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2x-3이 5보다 작아서 2x가 8보다 작고요. x는 4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맨 처음에 있었던 전제 조건과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하나로 합쳐볼 건데
4에서 작으니까 왼쪽으로. 등호 안 들어가서 흰색 동그라미 친 거야. 그리고 3은 등호가 있으니까 까만색 점이고 3이고 크니까 오른쪽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3과 4 사이여서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온 거지. 그럼 우리가 답이 총 지금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3개를 모두 다 하나로 합쳐줄 건데 이렇게 한번 합쳐보자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나 표현을 해줬고요. 첫 번째를. 두 번째 7이 되고 3까지. 3이 색 7이고 4까지라고 나와요. 그치? 그럼 얘네들이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영역이랑 두 번째 영역이랑 세 번째 영역이 합쳐져서 통으로 연결이 돼버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4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